네, 어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총격이 있었고 또 북한 매체는 오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접촉이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관계 전문가 연결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네, 실제로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북한은 이미 삐라 예고됐을 때 조평동 서기구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삐라가 구체적으로 날린다면은 이에 대해서 모든 남북의 파탄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 또 어제 총격전 이후에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주를 통해 가지고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 근데 남측에 대한 호칭 할 때 남조선 계례 운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남북 고위급이 상당히 얼음의 공생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하나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남북간의 상황 이것은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좀 예언을 남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또 고위급 회담이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보면은 서해에서 NLL을 해서 총격전 한다. 또 특히 지금은 이제 이 DMZ 이 주위에서 지금은 이제 남북 간의 이 총격전의 경우에는 북이든 우리든 어느 한쪽에서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무슨 군사 대화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통 해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북쪽에서 무슨 이 서해 NL 문제와 이건 총격전 관련해가지고 군사 실무회담이라는 것을 좀 제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예. 아니면은 고위급 회담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서해상과 육지에서의 총격전 좀 따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렇게 총격전까지 간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이 대북 전단살포 삐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선전포고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조준 격파하겠다. 또는 원점 지시를 가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를 해왔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격렬한 반발, 수사력을 동원한 격렬한 반발했지만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행동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여지고 예. 아마 좀 더 정확한 분석은 좀 더 근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도 아마 우리의 이 타부단체 삐라가 북측으로 아마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 풍선은 아마 격파인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이제 총격전 사태까지 가면서 이제 여론도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극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강제로 막을 수 없다 이런 건 자유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기 천안함 사태 이후에 이러한 대북비라가 민간급에서 상당 부분 활발하게 뿌려왔지요. 예.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민간급의 삐라 살포에 대해서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랬지만도 때론 또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또 이산가치 상부 이런 거 앞두고는 또 정부에서 나름대로 타북 단죄를 설득한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민간급의 이런 대북비리 활동에 법적 통제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생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한반도 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고위급 회담 앞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 정부도 한번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앞서서도 전단지 사태로 이제 총격전까지 간 거는 상당히 이제 북한의 대응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이제 도발이 나온 것이 지금 4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통제력이 상실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것은 아마 부수적인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이 우리 측의 대북 비라에 대해서 북한 이미 수차례 행동을 예고했고,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건강이 좀 악화되고 좀 부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비라를 안 뿌렸으면은 이런 행동을 안 했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북한을 분석할 때 북한이 좀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으면은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또 북한이 권력에 불안정하면은 뭔가 그 불안정 요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도발이라든지 무력시에 충돌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 목적과 부수적인 의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삐라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핵심적인 의도이고, 부수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몸이 불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온갖 억측이기 때문에 그 억측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총격전을 이 삐라에 대해서 공탄을 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억측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쿠데타설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동생 김여정이 대신 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보당국이나 미국 정보당국이나 이런 북한, 특히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보 교류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미 정보당국의 공통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뭔가 몸이 불편한 것 같다. 그것이 다리인든 아니면 안에 내장이든 떠나가지고 좀 더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것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 백두혈통이라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여동생 김정은이가 지금은 이제 상당 북한에서 정점에 서가지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김여정의 나이는 87년생으로서 지금 이제 27살 정도 됩니다. 예. 아직까지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고 이렇게 서려 있지만도 그러나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김여정이가 지금 상황에서 권력에 정점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